나의 처음 그림의 출발점은 경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림을 전공했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전공한 게 아니고, 처음은 사학과에서 이 사학을 전공할까 싶어서, 특히 사학 중에는 고고학을 갖다 전공할까 싶어서 이 사학과를 갔는데, 사학을 가보니까 이게 고고학 전공이 아니고 그냥 일반 사학과라 가지고 이론만 하고 이런 데니까 아무 내가 이 원하는 어떤 그런 사학과가 아니었는데, 어쨌든 뭐 입학했으니까 다녔는데, 이 사학과에 가면은 고적답사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적답사가 있어가지고 그때 갔는 데가 이 중고등학교 때는 뭐 수학여행도 물론 경주에 가봤지만은, 그때 어떤 역사학의 전공자로서 전공하는 사람으로서의 이 경주를 방문하실 때 그 느낌, 이 중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때 받았던 어떤 느낌하고 또 새롭게 느껴지는 게, 하나의 어떤 이 공간 자체가 새로운 하나의 어떤 느낌.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그 건물 구조도 아니고 한 50년 전이니까 이 굉장히 민가가 굉장히 낮았고, 그와 반대로 봉부는 굉장히 높았고, 그래 거기에서 일어나는 역비례 이런 게 내한테 와닿는 게 공간의 어떤 그 느낌이 틀린다는 거. 그런 것도 느꼈지만은, 저녁에 그 당시에는 뭐 유적지 자체가 전부 다 어떤 그 개방이 돼 있어가지고 이 반월성에 올라갔는데, 마침 그때 반월성에 밤 안개가 확 끼어들고요. 그래서 그 반월성에서 내려다본 그 안압지 쪽이나 안 그러면 계림 쪽에, 천마창 쪽에 이렇게 보니까 거기도 봉몽도 있고 막 이러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환상적인 분위기였다고요. 그래서 이런 공간도 형성이 되는구나 하는 것 같다가 느꼈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경주에서의 어떤 그 감흥, 이런 게 이 마음속에 항상 이렇게 자리 잡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게 이왕 뭐 고고학을 전공 못 할 것 같으면은 아예 뭐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봤던 어떤 유물의 어떤 느낌, 가로고 남산 과정에서 얻어진 벽면, 그러니까 벽면 그 도로의 어떤 면, 이런 데서 새겨진 불상의 느낌, 이런 게 훨씬 더 포현하는 게 내한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다 가지게 되어서 오자마자 바로 이 중고등학교 은사이신 미술과에 정전시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 이 전가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 전가를 하게 됐어요. 거기서부터 이 시작입니다. 나의 그림이. 제가 이제 전가를 하고 나니까 그림에 대해서 문외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뭐 그려본 적도 없고 만들어 본 적도 없고 이런 상태니까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게 이 모방이더라고요. 이 모방이 하기 쉬운 게 비구상, 근데 추상 계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을 것 같으면은 어린아이한테 연필을 처음 지어주면은 선긋기라든지 집중적으로 한 곳만 이래 막 긋는다든지, 이런 어떤 그 느낌 자체가 하나의 어떤 내가 미술가로 옮기고 나서 이 그림을 시작한 그런 시기와 비슷하게 이 사실적인 걸 갖다가 묘사낼 수 있는 어떤 실력, 능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비구상적으로 막 파고들었는 거죠. 그리고 일종의 어떤 다른 사람이 해놨는 걸 보고 모방하는 거죠. 왜냐하면 뭐 번지기를 했으면 번지 나도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게 몇 번으로 반복되고 함으로써 내게 얻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 비구상적으로 했던 작업들이 초창기에는, 대학 시절이라든지 내가 대학교 졸업하고 난 뒤에 한 몇 년간은 계속 그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군에 입대하게 됐는데, 군에 가기 전까지의 모든 작업은 비구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게 나중에는 한 게 굉장히 어떤 뭐랄까, 그림 그리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밑바탕이 되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게 전부 다 하나의 어떤 실험이라든지 해봄으로 해서 늦어지는 감각 같은 게 항상 몸에 남아 있으니까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추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작업 자체는 체계를 가져야 되겠다. 항상 그 선생님이 우리 정 선생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그 사실적인 데서 구상적인 거, 구상적인 게서 비구상적인 거, 이런 걸 항상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한 정통적인 어떤 미술의 어떤 그 변해가는 어떤 하나의 어떤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걸 이야기를 계속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가 이 작업을 만드는데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일본으로 갔는 거죠. 그래서 일본으로 가가지고 다시 사실로부터 다시 시작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그 80년대 작품은 전부 다 제가 처음 사실로서 다시 출발했는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그래서 보면은 거기 어떤 그 뭐 사실적인 작업 이전에 약간 구상적인 느낌이 나는데 그게 바로 경주의 풍경입니다. 그래서 서라벌의 어떤 그 풍경인데 그 그림이 한 8짝 정도의 어떤 그 베네아 8짝 정도의 그림을 그렸는데 그게 바로 제목 자체가 공간의 태동이라고 해가지고 그 부제가 서라벌했습니다. 그래서 경주에서 그런 어떤 느낌을 받아낸 게 은연중에 내 작품에 이렇게 표현이 되었는 거죠. 거기서부터 공간을 찾기 시작했는 거죠. 그래서 그 80년대의 어떤 그 그물 작업의 공간이 거기에서부터 출발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공간을 찾게 되는데 사실은 뭐 미술에 있어서의 어떤 작업 전체가 공간 찾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 그림에 있어서 이 공간은 굉장히 하나의 어떤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그거는 물론 사람 살아가는 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만 공간의 어떤 중요성 하는 게 굉장히 지대하게 와닿게 되는 거죠, 사람한테는. 그래서 그림에도 마찬가지로, 내 그림도 마찬가지로 어떤 공간을 갖다가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이 그림의 무게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내 처음 공간의 작업은 이 땅, 그러니까 뭐 고고학적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땅을 갖다가 이렇게 발굴해내고 이런 게 돼. 땅에 대한 어떤 집착이 좀 강했는가. 땅면이 많고 위에 하늘의 공간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림의 어떤 무게감이 공간적으로 많이 무겁게 느껴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공간 안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뭐라 할까, 욕망이라 할까, 욕구라 할까, 뭐 구획, 그러니까 땅을 갖다가 이렇게 가린다든지, 안 그러면 땅 위에 뭘 갖다가 자기 걸 표시를 한다든지, 거기에 뭘 덮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인간의 어떤 인간이 공간을 이렇게 분할하고 소유하고 이런 개념을 갖다가 작업에 넣으려고 노력을 갖다가 많이 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적인 또 상황하고도 많이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그리는 어떤 그 소재 자체가 인간에 억압되고 구속되고 이런 걸 주로 인간의 어떤 괴로운 면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이 그림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게 바로 그 시대의 그 시대의 어떤 그 80년대의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어떤 흐름, 느낌, 우리나라의 어떤 모든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 무거운 느낌 같은 거, 이런 게 바로 작업화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철망이라 하는 게 굉장히 무겁잖아요. 무겁고 철망이 가지고 있는 이 기능이 어떤 걸 구획하고 나누고, 이건 자기 소유를 갖다가 이렇게 나타내주고, 바로 그 위에 뭘 또 그물형이니까 그 위에 뭘 갖다가 덮는다든지 해가지고 어떤 억압 같은 거, 안 그러면 이 자기 어떤 소유물의 어떤 이 영역 표시 같은 거, 이런 거하고 밀접되게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공간에 대해서 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자연만 넣는 게 아니고 그 억압되는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인간의 어떤 모습도 막 들어가게 되는데, 인간이 모습을 자꾸 집어넣다 보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뭐랄까, 이 괴로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좀 더 심도 있게 표시되면 좋겠다는 그런 어떤 느낌을 갖다가 공간 작업을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는 거죠. 그래서 공간 작업의 표현에서 인간의 어떤 그 형태에다가 번호를 넣는다든지 이런 걸 하나의 어떤 그 시대상하고 비슷하게 뭐 주민등록번호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통솔하기 좋은 하나의 어떤 그 번호 같은 거, 어떤 단체의 어떤 그 번호 같은 거, 이런 거를 연상시키는 그런 어떤 인간의 형태에다가 번호를 집어넣어 가면서 내 그림을 그렸는데 그 인간을 좀 더 알고 싶은 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복잡, 다단한 게 자연이 가지고 있는 복잡, 다단한 형태만큼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복잡한 인간의 어떤 내면 세계를 갖다가 어떻게 표현해 볼까. 그게 뭐 인간이 물론 좋아서 기뻐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인간이 표현하는 어떤 그 능력도 있지만은 괴롭고 뭐 슬프고 이런 어떤 인간의 어떤 그 어려운 면, 이런 면들이 즐거운 면보다 훨씬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어떻게 이 화면에 집어넣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 인간 시리즈에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그 기법들이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중에는 뭐 이 칼로서 이렇게 상처를 낸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뭐 끓기도 하고 이런 식의 어떤 그 형태들이 이 인간 시리즈 안에 계속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게 전부 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살아가면서 얻어진 어떤 상처, 세월의 상처라 할까, 인간과 인간 간의 어떤 그 받아진 어떤 상처라 할까, 이런 것들을 이 인간 시리즈에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갖다가 많이 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자연적인 어떤 형태 안에서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간 형태에서 인간만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하나의 어떤 내면 세계를 갖다가 표현하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간 시리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때 뭐 그림을 이렇게 쭉 해놓다 보니까 제가 해왔는 거는 인간 시리즈까지 올 때까지 그림은 대부분이 유화였습니다. 유화라 가지고, 유화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떤 이 편리함 같은 거, 이런 게 지금 유화 이후에 왔는 어떤 그 아크릴 물감하고의 상반된 하나의 느낌이 가지고 있거든요. 유화는 굉장히 뭐 오래 걸린다든지, 건조가 뭐 오래다든지, 안 그러면 표현에 있어서의 어떤 그 느낌이 굉장히 끈적하게 오래 만들어지는 어떤 과정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느낌이 있지만은 이 아크릴이 가지고 있는 느낌은 굉장히 빨리 건조하고 빨리 마르고 그 다음에 빨리 그릴 수 있는, 그리고 자기 감정적인 걸 갖다 빨리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어떤 재료라고 이렇게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이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어떤 재료의 어떤 중요성, 재료가 시대에 맞춰서 빨리빨리 변해가는 어떤 시기에 맞춰서 이 적응하는 방법, 이런 걸 갖다가 다시 터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상황 중에, 재료 중에 다양하게 내가 뭐 처음 그림을 시작할 때 다양한 기법 모방하듯이 다양한 방법으로 연습을 해주는 과정 중에 한 개가 이 테이프의 어떤 그 작업입니다. 이 테이프가 가지고 있는 그 굉장히 현대적인 어떤 기능 중에 접착력 하는 거, 이게 어떤 물체하고 부딪혀 가지고 일어나실 때 거기에 물체가 이 테이프에 옮겨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재미있어 가지고 그 테이프를 이용해서 작업을 갖다가 좀 실험적으로 해봤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 새로운 테이프 작업이 하나의 어떤 이 그림을 그려 나가면서 순간순간에 일어나는 하나의 어떤 효과적인 걸 갖다가 어떻게 뽑아내서 연습해보는 하나의 어떤 과정 중에 하나였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뭐 테이프를 갖다가 신문지라든지 이런 데 테이프를 발라가지고 신문지를 씻어내니까 신문지 모양 그대로 테이프에 옮겨지고 이런 게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어떤
오늘날 현대에서 이야기하는 복제품 같은 거, 뭐 복제를 한다든지 복사를 한다든지 어떤 같은 걸 계속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기능도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어떤 그 예술로서의 어떤 느낌이 현대하고 굉장히 맞아떨어지는 하나의 어떤 느낌하고 일치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갖다가 그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이 재료의 어떤 연습, 사용 방법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되는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되는 거죠. 역시 사학과 출신답게 이 종이는 굉장히 역사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하나의 어떤 인간의 어떤 그 발명품 중에 하나로서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바로 굉장히 유연성이라든지 가공하기가 쉽고, 자기 마음대로 이게 조작하기도 쉽고,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종이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일 그 종이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한 개는 첫째는 역사성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이 종이는 각 나라마다 여러 가지 어떤 종이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한지락하는 종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잘 이용하면은 작업을 해 나가는데 이때까지 뭐 구상결도 해보고 사실도 그려봤고 새로운 실험적인 것도 해봤는데 새로운 재료를 가져와가지고 새로운 내 세계를 한번 만들어 가는데 적합하지 않겠는가. 그러고 역사적으로 봐서도 종이는 어떤 물체보다도 소멸이 안 되잖아요. 굉장히 그 기나긴 역사가 있었지만은 종이 하는 물질 자체가 소멸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영원하게 지속될 것 같은 그런 어떤 감정 같은 게 있는 게 들었는 거죠. 그래서 종이를 갖다가 특히 한지를 이용해서 새로운 어떤 나의 어떤 작업을 갖다가 만들어 보자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종이로 시작이 되는 거죠. 역시 만들어 보니까 이 한국 종이가 굉장히 뭐랄까 질감도 좋고, 그 다음에 이 견고성이라든지 이 오래 지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힘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재미있게 이제 종이로서 이제 작업을 갖다 하고 있는 중이죠. 다음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종이의 그런 작업은 재미있는데 뭐가 중요한가 하면은 종이를 작업하다 보니까 종이에 그리는 게 아니고 만드는 작업으로 이렇게 변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는 게 아니고 만드는 거는 이거 어떻게 되나?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릴 때 제일 처음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미술 시간이 없었고 공작 시간이었어요. 공작 시간에 미술을 갖다 공작 시간으로 이 명칭으로 이렇게 미술 시간이 이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역시 공작의 하나의 어떤 부분이구나. 이 공작은 옛날에 내 어릴 때 초등학교 처음 입학했을 때 공작 시간이 미술 시간이었으니까 이 만드는 것도 미술의 하나의 어떤 분야로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뭐랄까 가치라 할까 이야기해도 되겠구나 싶은 그런 어떤 생각이 들어가지고 만드는 걸 갖다 계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생각해가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할 때는 굉장히 즐겁고, 그 다음에 만들기 시작하고부터는 굉장히 괴로운 거죠. 왜냐하면 같은 걸 패턴을 반복을 한다든지 뭐 같은 패턴이라고 해도 똑같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니까 하여튼 그런 패턴의 반복 같은 게 하나의 어떤 종교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고행 같은 느낌. 뭐 하루에 뭐 전부를 같은 패턴으로 이어나가는 방법 같은 거 이런 게 하루 뭐 이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한 달씩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고행이죠. 그 고행을 마치고 나면은 굉장히 완성된 작품을 보면 하나의 어떤 희열이라 할까 기쁨을 갖다가 얻게 되는데, 어떤 그게 뭐 종교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고행하고 난 뒤에 해탈의 어떤 느낌을 느끼는 그런 어떤 느낌 비슷하게 하나의 어떤 느낌이 받는 거죠. 그게. 특별한 의미를 뭐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저는 그냥 그 종이로서 만드는 자체가 즐겁고 재미있고, 그리고 종이 자체에 이 하나하나의 공간들이 형성돼가 그 공간들이 계속 연결돼 가지고 하나의 어떤 패턴과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 이게 재미있고, 그러고 공간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처음부터 시작했던 어떤 자연에서 얻어지는 공간과, 그 다음에 인위적으로 두 번째 인간의 어떤 그 묘사할 때 그 평면의 포면에서 있던 인간 형태와 뒷배경과 뭐 그려지는 물체와의 어떤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공간과, 그 다음 단계의 공간은 종이로서 만들어지는 그 하나하나의 어떤 공간, 입체적인 공간, 이런 공간하고 연결이 안 되겠나 싶은 그런 느낌도 들고, 어쨌든 공간의 개념이 그런 개념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종이의 어떤 그 유연성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작업에서 그 칸 하나하나가 만들어지는 게 그게 뭐 방이면 방이고, 아파트면 아파트고, 하여튼 도시면 도시고, 이렇게 뭐 멀리서 본다든지 높은 데서 내려보면 하나의 어떤 공간으로 보이듯이, 그런 공간에서의 어떤 이 서로의 어떤 소통은 역시 비닐이라든지 뭐 고무라든지 이런 어떤 이 단열된 하나의 어떤 세계를 갖다 만드는 그런 재료가 아니고, 종이 자체가 하나의 어떤 소통의 그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종이의 어떤 뭐랄까, 이 숨구멍, 이런 거에 서로가 이렇게 전달되고, 뭐 서로가 이해되고 이런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 어릴 때와 이 창호지에 창문을 바리고 나면은 바깥과 안과의 어떤 소통 같은 게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빛도 반틈 정도, 반투명하게 빛도 통과되고, 소리도 통과되고, 모든 게 이렇게 원활하게 통과되는 게 종이라고 생각해서, 역시 종이는 역시 이렇게 칸을 막아도, 공간을 만들어도 서로 간의 어떤 소통성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그림의 어떤 표현의 어떤 방법이죠. 그림을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해 주신 선생님의 생각이 자꾸 나는데, 제가 그림을 처음 시작할 때 이 모방의 단계니까 그림을 뭐 효과적인 걸 막 표현하고 난 뒤에 선생님한테 설명하려고 계속 내가 말을 많이 했다고요. 아마 이걸 이런 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해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막 하니까, 말을 많이 하니까 선생님께서 그림은 입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다. 행위로 하는 거니까 말을 많이 하는 거는 안 좋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부터 그림은 내 혼자 그리는 거니까 일체 다른 사람은 뭐 그림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안 하고, 뭐 만나는 것도 별로 뭐 될 수 있는데 줄었고, 이런 식으로 내 자신만 파악하는 어떤 방법으로 그림을 갖다가 그려왔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거죠. 그게 기억에도 남을 뿐더러, 그렇게 생활했는 게 옳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누구를 만나가지고 말 많이 하고, 뭐 자기 작품 설명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묵묵하게 자기 것만 해나가는 게 그게 옳은 길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나갈 거예요.